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오퍼패드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회사 CEO죠. 브라이언 베어의 발표 시작 발언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퍼패드. 아시다시피 기술 기반으로 주택을 직접 사고 파는 아이바잉 시장의 주요 회사 중 하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시장이 최근 몇 년간 금리 인상이다 뭐다 해서 엄청 격동기를 겪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퍼패드가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보고 있는지, 또 미래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CEO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의 발언에 담긴 회사의 현 상황 진단, 그리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저희가 한번 면밀히 뜯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실적 발표라는 게 결국 회사가 시장이랑 투자자들한테 보내는 공식 메시지잖아요. 특히 CEO의 오프닝 발언은 그 중에서도 핵심이죠. 그렇죠.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앞으로 뭘 하겠다, 이런 걸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네. 베어 CEO 말대로 지금 주택시장이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는데 여기서 오퍼패드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카드를 내미는지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생존 전략 또 성장 전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베어 CEO가 연설 시작하면서 현재 주택 시장을 전환기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더라고요. 네. 지난 2년간 구매력 약화 또 낮은 주택 이동성 때문에 시장이 어려웠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네. 근데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좀 안정되고 또 구매자 심리도 좀 개선되고 그러면서 일부 주요 시장에서는 거래 활동이 늘어나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가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죠. 여기서 근데 제가 좀 흥미롭게 본 부분은요. 네. 오퍼패드를 시장 상황에 그냥 좌우되는 회사다 이렇게 강조한 점이 아니라 네. 시장 상황에 적응하도록 설계된 회사다 이렇게 강조한 점이에요. 아, 적응.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단순한 말장난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적응을 강조한다는 건 그냥 수동적으로 시장 변화 따라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오히려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거기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런 회사의 어떤 근본적인 체질, 그리고 전략적인 유연성을 보여주는 거죠. 하긴 지난 몇 년간 진짜 변동성이 심했잖아요. 아이바잉 기업들 중에는 아예 사업을 접은 곳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이 변화를 우리가 주도할 준비가 됐다. 이런 자신감을 딱 보여주는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효율성, 기술, 그리고 고객 경험. 이걸 중심으로 산업 재편을 이끌겠다. 이런 포부랄까요? 그런 자신감을 근거로 구체적인 전략도 말을 했는데요. 통제된 공격, offense with control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인데요. 공격인데 통제를 한다. 네, 저도 그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도적으로 재고 수준은 낮게 가져가면서 회전율은 높이고 동시에 그 자산 경량화 서비스라는 걸 확장해서 판매자들의 다양한 요구들 있잖아요. 빨리 팔고 싶다거나 확실하게 팔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중개처럼 리스팅 해달라거나 이런 걸 다 만족시키겠다, 이런 계획이더라고요. 통제된 공격. 이게 약간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그들의 고민을 잘 보여주는 표현 같아요. 고민이요? 네, 무작정 공격적으로 매입을 늘리자니 시장 불확실성이 아직 크고 그렇다고 마냥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 그런 거죠. 여기서 핵심은 통제인데 이걸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축이요.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매입 기준 바이박스 정교화입니다. 아, 그 바이박스. 어떤 집을 얼마에 살지 결정하는 기준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어떤 가격대, 어떤 지역, 어떤 상태의 집을 살 거냐, 이걸 자체 데이터랑 분석으로 고도화했다는 건 그냥 아무 집이나 막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집, 뭐랄까, 될성 부른 집만 골라서 사겠다는 의지죠. 하하. 이게 바로 뒤에 이야기할 자본 투입 전에 마진 확신도를 높인다는 거랑 딱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아, 그러니까 무턱대고 사들이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딱 분석해서 이건 돈 벌겠다 싶은 집 위주로 그것도 빨리빨리 처리하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럼 그 자산 경량화 서비스 확대는 뭔가요? 그게 두 번째 축인가요? 네, 그게 통제의 두 번째 축이면서 동시에 공격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자산 경량화는 말 그대로 회사가 직접 집을 사서 보유하는 좀 무거운 방식 외에 다른 서비스들을 늘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오퍼패드가 직접 집을 사지는 않지만 판매자랑 구매자를 연결해주거나 마켓플레이스 아니면 리노베이션 서비스만 제공하거나 또 파트너 중개인을 통해서 리스팅을 돕는 방식, 홈프로 같은 거예요. 아, 직접 매입 말고 다른 부가 서비스 같은 거군요. 네. 이렇게 하면 오퍼패드 입장에서는 직접 집 사는 데 드는 그 막대한 자본 부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 변동에 따른 재고 위험, 이런 걸 확 줄일 수 있죠. 그러면서도 거래를 통해 수수료나 서비스 이용료 같은 수익은 얻을 수 있고요.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그렇죠. 더 적은 자본으로 더 많은 고객한테 다가가고 사업 범위도 넓히는 재무적으로 훨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격 방법인 셈입니다. 위험은 줄이고 기회는 넓히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네요. 그리고 이런 운영 효율화, 또 정교한 의사결정의 핵심 동력으로 베어 CEO가 특히 강조한 게 바로 인공지능, AI였습니다. 네, AI 얘기가 나왔죠. 운영 전반에 AI를 아주 깊숙이 통합해서 효율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잡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AI 기반 사진 인식 기술하고 스마트 검수 기술을 언급했어요. 연말까지 1단계 기능을 내놓을 계획이라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 부분이 저는 오퍼패드 전략의 기술적인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이바잉 모델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결국 주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또 필요한 리노베이션 범위를 산정하고 그 비용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회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베어 CEO가 말한 AI 기술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예요. AI가 수많은 주택 사진 데이터를 학습해서 사진만 딱 보고도 집 상태, 문제점, 예를 들어 지붕이 낡았다거나 벽에 금이 갔다거나 이런 걸 자동으로 식별하는 거죠. 사진만 보고요? 네. 그리고 어디를 얼마나 수리해야 할지 그 리노베이션 범위까지 추정하고 그 데이터를 바로 가격 책정 모델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와, 사진만 보고 수리할 부분을 찾아낸다니 진짜 약간 SF 영화 같은데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저라면 좀 믿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요. 오퍼패드는 이 기술이 가져올 구체적인 효과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효과인데요? 첫째, 주택가격 책정의 정밀도가 비역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리노베이션 비용까지 정확하게 예측하니까 당연히 매입 제한 가격의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렇겠네요. 둘째, 사람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일일이 다 확인하고 견적내는 그 수동 검수, 시간하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검수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편차도 줄어들 테고요. 효율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베어 CEO가 강조했듯이 자본을 투입하기 전에 마진에 대한 확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진에 대한 확신이요? 네, 그러니까 이 집을 사면 비용이 얼마 들고 얼마에 팔아서 얼마를 남길 수 있겠다. 이 계산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AI를 통해서 사전에 높이겠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이게 회사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실제로 베어 CEO도 현재 시장 환경 속에서도 이 AI 가격 책정 엔진의 정확도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고 언급했고요.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 사업의 근본적인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성을 확보하는 핵심 무기로 AI를 쓰겠다는 거군요. 상당히 흥미롭네요. 네, 맞습니다. AI 이야기와 더불어서 베어 CEO는 다이렉트 플러스 사업 확장 이야기도 했어요. 주택을 개인이 아니라 전력적 구매자나 기관 구매자에게 직접 하는 사업인데 이걸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이렉트 플러스. 그리고 현재의 다이렉트 플러스 포트폴리오와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진 새로운 부동산 세그먼트도 평가하면서 기회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동화와 데이터가 우리 운영의 동력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네, 그 다이렉트 플러스 사업 확장은 아까 말씀드린 자산 경량화 전략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것도 자산 경량화의 일환이군요.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한테 주택을 대량으로 혹은 직접 팔 수 있는 경로로 확보하면 회사가 집을 사서 시장에 내놓고 팔릴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네, 재고 부담이 줄겠네요. 맞아요. 재고 회전율을 높이고 그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들, 금융 비용이나 관리 비용 같은 거, 그리고 혹시 모를 가격 하락 위험까지 줄일 수 있는 거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 구매 자랑을 또 다른 유형의 주택이나 포트폴리오를 원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부동산 세그먼트를 평가한다는 건 그런 기관 구매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결국 자동화란 데이터 분석 능력이 받쳐줘야 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더 적은 자본으로 더 많은 거래를 더 낮은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전략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들어보면 막 공격적으로 확장하기보다는 효용성하고 수익성에 기반해서 되게 신중하게 성장하려는 모습이네요. 네, 맞아요. 실제로 베어 CEO도 시장 안정화 조짐은 좀 보이지만 회복 속도는 점진적일 거다. 이렇게 현실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매입 규모를 막 늘리기보다는 적절한 시장에서 적절한 조건으로 적절한 주택을 사는데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죠. 그 신중함이 중요하죠. 지금 같은 때는. 네. 그리고 겨울철이라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또 새로 산 집이 실제로 팔리기까지 검수, 리노베이션, 매각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모든 신중한 접근이 결국 분기당 1000건 거래, 이 단기 목표 달성을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중한 접근, 현재 같은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정말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아이바잉 모델은 아시겠지만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서 집을 사잖아요. 그렇죠. 자본이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시장 예측이 빗나가거나 갑자기 침체가 오면 진짜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과거에 몇몇 아이바이어들이 공격적으로 확장하다가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잖아요. 그걸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죠. 교훈을 얻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분기당 1000건 거래 목표는 아마도 회사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 뭐 그 정도로 판단하고 설정한 기준 같아요. 아, 최소한의 목표치 같은 느낌이네요. 네.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무리하게 매입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그 정교화된 매입 기준이랑 AI 분석을 통해서 확실한 거래에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전략을 잘 실행하고 또 다음 단계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 새로운 인물 영입 소식도 있었어요. 최고 운영 책임자 CEO로 크리스 카펜터라는 분을 영입했다고요. 네, 새로운 인물 영입.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포춘 500대 기업이나 사모펀드 투자 기업에서 혁신, 운영, 전략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워너미디어에서는 대규모 통합이랑 비즈니스 전략 실행을 주도했던 경력이 있다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경력이 화려하네요. 네, 베어 CEO는 이분이 오퍼패드의 운영 효율성하고 대규모 실행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거다. 특히 기술, 운영, 고객 경험 이 세 가지 사이의 시너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CEO 영입은 오퍼패드가 이제 단순히 전략을 짜는 단계를 넘어서 그 전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하느냐, 여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해요. 실행력 강화군요. 네. 특히 그의 경력에서 대규모 통합, 운영 효율성, 전략 실행, 이런 키워드가 강조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자산 경량화, AI 통합, 다이렉트 플러스 확장 같은 다각화된 전략들을 실제 운영 시스템으로 매끄럽게 구현하고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렇겠네요. 말은 쉬워도 실제 운영은 어렵겠죠. 그렇죠. 또 기술, 운영, 고객 경험 간의 연결 강화에 대한 기대,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 효율적인 내부 프로세스를 갖춰도 최종적으로 고객이 느끼는 가치나 만족도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맞아요. 결국 고객 경험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카펜터 CEO가 이 세 가지 요소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해줄 거라는 기대는 오퍼패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포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전략 실행력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이네요. 자, 베어 CEO는 이어서 오퍼패드가 가치를 만들고 또 시장 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고 차세대 부동산 혁신을 이끌기 위한 4가지 핵심 전략 기둥을 요약해서 제시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4가지 기둥. 첫째는 현금 제한, 캐시 오퍼. 이건 뭐 오퍼패드의 기본 모델이죠. 판매자한테 속도, 확실성, 통제력을 주는 대신 회사는 신중하게 자본을 넣고 수익성하고 빠른 회전율을 우선시한다. 네, 핵심 사업이죠. 둘째, 홈프로. 이건 에이전트 중심 접근 방식인데 고객한테 직접 안내해주고 유연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오퍼패드가 직접 돈을 넣을 필요는 없는 이것도 일종의 자산 경량화 모델이고요. 그렇죠. 셋째, 리노베이트. 이건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라고 하는데 파트너
아마 다른 부동산 회사나 투자자겠죠? 이들의 재고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바로 입주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반복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수익 모델을 추구한다고 하고요. 이것도 흥미롭네요. 넷째, 디렉트 플러스. 아까 얘기 나눴던 거죠. 현금 제한을 원하는 판매자랑 기관 투자자 같은 대규모 구매자를 연결하는 마켓플레이스. 기관 투자자랑 관계를 깊게 하고 자산 경량 채널로 거래량 늘리면서 단위당 마진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을 베어 CEO가 통합된 생태계, 인티그레이티드 이코시스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설명이 핵심인 것 같아요. 통합된 생태계요? 네, 단순히 여러 사업을 그냥 쭉 나열한 게 아니라 이 네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시너지를 내고 어떤 시장 상황이 오든 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설계됐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죠. 아, 서로 보완하고 시너지를 내는 구조라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택시장이 좀 불안정해서 직접 매입, 그러니까 캐시 오퍼의 위험 부담이 크다 싶으면 자본 투입이 적거나 아예 없는 홈프로, 리노베이트, 디렉트 플러스 이쪽 비중을 높여서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시장이 좋을 때는 반대로 시장이 화랑일 때는 핵심인 현금 제한 사업을 통해서 더 큰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요. 이 구조 자체가 회사의 회복력, 리질리언스와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뭐랄까, 각기 다른 무기를 갖추고 상황에 맞게 쓰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CFO에게 발언을 넘기기 전에 베어 CEO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내용을 좀 보죠. 그는 다시 한번 신중한 실행력하고 강화된 운영 역량, 이게 지금 오퍼패드의 자신감의 원천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네, 마무리를 그렇게 했죠. 플랫폼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졌고 운영은 더 효율적이고 기술 투자는 측정 가능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자평을 했고요. 시장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긍정적인 초기 신호들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전략은 재고를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빠르게 회전시키며 자산 경량 플랫폼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료하게 요약했습니다. 네, 아주 명확하게 정리했네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네 가지 기둥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자본 효율성과 회복력을 높여줄 거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면서 발언을 마쳤습니다. 네, 들어보면 베어 CEO 발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크게 한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요? 첫째는 적응, 애댑테이션. 계속 변하는 시장 환경에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심지어 주도하겠다는 의지. 둘째는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AI 같은 기술이랑 데이터를 써서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특히 아이바잉 모델의 핵심 리스크인 가격 책정이나 리노베이션 예측 정확도를 높여서 수익성을 확보하겠다. 네. 그리고 셋째는 다각화, 다이버시피케이션. 핵심인 현금 제한 사업의 리스크를 보완하고 성장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자산 경량화 모델, 즉 홈프로, 리노베이트, 디렉트 플러스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내부 역량 강화랑 전략적 유연성으로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강한 자신감이 엿보이는 그런 마무리였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오퍼패드 CEO 브라이언 베어의 발언을 통해 살펴본 내용을 좀 종합해보면요. 회사가 단순히 그냥 시장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전략을 통해서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미래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기술, 특히 AI를 활용한 운영 혁신하고 자산 경량화 모델을 통한 위험 관리 및 사업 확장. 이게 그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새로운 CEO 영입은 이런 전략을 강력하게 실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고요. 맞습니다. 오버패드의 이런 전략은 근데 비단 이 회사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바잉 산업 전체, 더 나아가서 부동산 기술, 즉 프롭테크 분야 전반의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더 넓은 의미가 있군요. 네,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기술 혁신을 통한 효율성 증대,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의사결정, 그리고 위험을 분산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이게 생존과 성장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베어 CEO가 보여준 자신감은 바로 이런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거겠고요. 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베어 CEO는 시장에 적응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운영을 최적화하며 자산 경량 서비스를 통해 다각화하는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AI가 주택 가격 책정뿐만 아니라 사진만으로 리노베이션 필요사항까지 추정하는 데 활용될 거라는 점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파격적이었죠. 이러한 기술 발전이 과연 오퍼패드 같은 아이바이어 내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여러분과 같은 주택 판매자들이 집을 팔 때 아이바이어나 심지어 전통적인 부동산 중개인과 소통하고 거래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어쩌면 미래에는 AI 기술력이 제공하는 그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확실성이 주택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